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기사는 어느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라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정, 왜곡된 보도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근거로 되어 있어야지 보도국 안에 있는데 그 문화부 영화 담당 기자가 와서 형, 광석이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왜? 그랬더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날의 그런 일이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인용이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호 기자가 이거를 만들면서 소송에 휩싸였었던 겁니다. 김광석의 부인 서혜순 씨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마치 이 영화를 보면은 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투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양쪽 사이에서. 애초에 김광석 의문사를 추적한 영화하고 김광석의 전혀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유감이다. 부인은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서 나의 인격을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아주 세게 이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법원이 김광석의 타살을 주장한 이상호는 서혜순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민사의 유죄 확정이 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 기자가 적시한 허위 사실은 표현 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 훼손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말이죠. 이상호 기자가 무죄로 또 확정이 됐어요. 앞에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로 부인이 승소한 것인데 뒤에 것은 형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로 이상호 기자는 무죄다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타살 의혹 제기는 공적 사안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 기자가 나름대로 취재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정황상 허위성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 것이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광석은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공적인 테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공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인의 범주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을 때 어디까지 적용하냐는 언론사마다 법원의 판단마다 좀씩 달라요. 예를 들자면은 군인은 영관급 이상,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공인이고요. 그거는 언론인도 공인입니다. 아무튼 그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판결이 뭐 이것저것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된 허위 조작 정보 유포의 최대 5배로 손배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론중재법에 의거해 가지고서는 그 법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이것이 들어간 거거든요. 언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중재 조정 이런 것이 있을 때 적용됐던 법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초창기에 얘기했었던 레가시 미디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언론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그 언론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압도적인 유튜버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러한 허위 과장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규는 언론중재법으로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가지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물었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이 지금도 여전히 세게 맞서고 있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의 침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너무너무 지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양쪽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전통적인 언론사가 주요 타겟이었다면은 지금은 유튜버, 1인 미디어, 온라인의 플랫폼 기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냐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보도했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잘못된 그런 보도라 할지라도 타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퍼다가 배포, 날리고 카톡을 통해서 그 확장성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보도라는 건 뭐 이미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잘못 기록한 보도가 뭐 당연한 것이고요. 허위 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한 사진을 뭐 실었다는 것, 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라든가 과장 보도, 왜곡 보도, 편파 보도,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그 보도를 했던 당사자, 개인의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다 포함돼요. 명예훼손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서였던 공적인 영역에서였던 잘못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이 같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심지어는 배상금까지 얻어낸 그런 것까지 됐을 경우에 확실한 자기 자신의 정당함이 입증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안 하고 계시면은 그냥 이런 보도가 살아남아가지고 제 아무리 인터넷 장의사가 장의사한테 요청해갖고 지워달라고 해도 안 지워져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기사는 어느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라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정, 왜곡된 보도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근거로 되어 있어야지 나의 잘못을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AI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AI는 뭘 근거로 얘기해 주냐면 나온 보도, 인터넷상에 떠 있었던 그 컨텐츠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나 이것은 허위 보도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다시 그 당사자는 명예회복을 했습니다라고 AI가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한다는 것이죠. 대중들은 처음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에 믿게 된다고 괴벨스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거짓말이 마치 사실처럼 난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해야 할 것인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대체로 이쪽의 영역이 좀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제 언론 34년 동안의 경험에 의거한다면. 근데 갈수록 프라이버시 영역에 대한 무게중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 역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